코인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마주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디파이, NFT, RWA. 이 시장들은 블록체인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영역이며 예상되는 시장 규모만 해도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라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라클이 없다면 블록체인은 이런 핵심 시장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라클의 대표주자 체인링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어떤 이유로 블록체인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걸까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섬 안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바깥 세상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행보험에 가입했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자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약속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약속이 사람의 개입 없이 실행되려면 그 항공편이 실제로 지연됐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하지만 블록체인 혼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블록체인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정보 배달원입니다. 이 항공편은 실제로 지연됐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면 블록체인은 그 정보를 받아 장부에 기록하고 약속된 보험금 지급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배달원을 한 명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하거나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비행기가 정상 운행했다고 잘못 알려주면 실제로 지연됐는데도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 약속이 깨지고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시스템 결함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체인링크가 등장합니다. 체인링크는 배달원을 여러 명 둡니다. 각자 다른 항공 데이터 제공자에서 정보를 가져와 서로 대조하고 다수가 같은 답을 내면 그 값만 블록체인에 전달합니다. 즉 이 항공편은 실제로 3시간 지연됐다고 말하는 배달원이 많아야 그 값이 채택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준 배달원에게는 링크 토큰으로 보상하고 거짓 정보를 주면 벌점을 주는 상벌제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킹, 실수, 조작 가능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체인링크는 2017년 세르게이 나자로프와 스티브 앨리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코넬대 교수 아리줄스가 합류했고 2019년 체인링크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가격을 블록체인에 전달하는 역할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체인링크 2.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제는 가격뿐 아니라 날씨, 스포츠 경기 결과, 항공편 정보 등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즉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약속을 현실 속 더 많은 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자산 중 오라클이 없으면 멈춰버릴 자산 규모는 약 950억 달러, 하나로 약 140조 원에 이릅니다. 참고로 2021년만 해도 이 규모는 약 7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 가운데 체인링크가 맡고 있는 규모만 약 660억 달러, 점유율로만 보면 무려 7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인링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체인링크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서비스와 가장 맞닿아 있는 영역부터 공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파이. 디파이는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도 돈을 맡기고 빌리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더리움 100만원치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 잘못된 가격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판정해버리면 내 담보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강제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서비스들은 체인링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데이터를 배달받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BNB 체인과 같은 대형 블록체인부터 아베, 에테나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디파이 서비스가 체인링크를 표준처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기관들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ICE는 체인링크를 통해 모형과 금 시세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있고 JP모건,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UBS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전통 결제망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이런 기관들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개발 중입니다. 둘째는 블록체인 게임과 NFT. 게임이나 NFT는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뽑기 상자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정해질 때 누군가 결과를 미리 조작한다면 신뢰가 무너지겠죠. 이 문제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몇 차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체인링크는 검증 가능한 무작위 함수라는 기술을 제공해 이 과정을 완전히 랜덤하게, 조작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게임즈 같은 블록체인 게임들은 뽑기나 아이템 지급을 체인링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적 NFT도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의 상황에 따라 모습이나 능력이 바뀌는 NFT입니다. 축구선수 NFT라면 실제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카드의 능력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부상을 당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보험과 실물 데이터. 체인링크는 날씨, 항공편 지연, 지진 같은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 보험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스키 여행 보험을 들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눈이 전혀 오지 않아 리조트가 문을 닫았다면 체인링크가 날씨 데이터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큐웨더 같은 날씨 데이터 기업이나 AP통신 같은 뉴스 기관이 자신들의 정보를 체인링크 네트워크에 직접
직접 올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인링크는 아마존, 메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체인링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했고, 구글 클라우드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블록체인 안의 기능과 바깥 세상 데이터를 함께 쓰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구글 클라우드의 AI가 그림을 생성하면 체인링크가 그 결과를 블록체인에 배달해서 NFT로 발행하는 식이 가능해진 거죠. 현재 체인링크 생태계에는 무려 2,4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블록체인을 현실과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체인링크 앞에 놓인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더 싸게, 더 빠르게입니다. 오라클은 단순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러 정보 배달원, 즉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과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체인링크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참여하는 배달원에게 링크 토큰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원이 많아질수록 보안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실제로 체인링크 펑션즈 같은 서비스를 쓰면 실행 전에 소정의 링크 코인을 예약해야 하고, 여기에 가스비까지 더해져 사용자가 체감하는 비용이 꽤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체인링크가 더 많이 사용되려면 비용을 낮추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이게 정보를 배달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경쟁입니다. 체인링크가 오라클 시장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파이스 네트워크, API3, 레드스톤 같은 신규 오라클들은 우린 더 싸고 빠르다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경쟁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오라클,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전통 금융 데이터 거인들도 슬슬 블록체인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이미 디파이 프로젝트에 금융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자체 오라클을 통해 거래소 가격 데이터를 디파이에 연결하고 있죠. 결국 체인링크는 이제 단순히 블록체인 스타트업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월가의 데이터 공룡들까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셋째는 규제입니다.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을 연결한다는 건 곧 금융 규제와 직접 맞닥뜨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경 없는 블록체인에 기존 금융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도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시장 의존성입니다. 체인링크는 현재 오라클 시장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가 체인링크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체인링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파장은 블록체인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체인링크의 시총은 약 170억 달러로 코인 시총 10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전통 IT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크지만 블록체인이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기술임을 감안하면 이미 상당히 성장한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블록체인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조차 체인링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걸 블록체인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이 데이터는 중앙 서버보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선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이 실생활 속에 더 깊이 스며들수록 오라클은 필수 인프라가 되고 체인링크는 그 중심에서 역할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